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숨겨진 우리의 헌법 이야기, 오늘은 이제 마지막 회차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평등권들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기본권, 개별적 기본권들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별적 기본권들도 우리가 지난 9차 시까지 8차 시까지 쭉 봤었던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서 만들어낸 그 산물이고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헌법에는 어떤 기본권들이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기본권의 분류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상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의 기본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무, 그리고 끝으로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기본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코멘트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의 분류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그리고 평등권이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인신의 영역, 사생활의 영역, 경제의 영역, 정신적 영역의 기본권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절대적 자유보다는 평등에 더 가까운 기본권들이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위임한 상황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구권적 기본권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정권적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권들이 우리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본권을 사실은 다 들여다보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 기본권 수업은요, 대학에서 약 2학기, 즉 1년에 걸쳐서 배우는 파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몇 시간 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좀 중요한 기본권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체의 자유인데요. 이 신체의 자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의 완전성이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나의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자유를 우리가 보통 신체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의 자유는 사실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공권력이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신체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좀 다르게 절차적인 보장, 즉 실체적인 보장을 좀 두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죄형법정주의. 이 죄형법정주의는 죄가 없으면 형벌없다. 이게 이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한 번 처벌받았으면 그 죄로 두 번 처벌되지 않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좌제의 금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그 속된 표현으로 빨갱이였다고 해서 나까지 빨갱이가 되는 거, 또 우리 아빠가 살인자였다고 해서 자녀도 살인자의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바로 신체의 자유에서 파생하는 연좌제의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적 보장 이후에 이 신체의 자유는 별도로 또 절차적인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거의 100% 다 국가 공권력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이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적법 절차의 원리예요. 두 번째가 영장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긴급체포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 긴급체포 같은 경우도 긴급체포 난 이후에 24시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장주의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영장 실질심사제도 한 번 더 그 절차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이유 등을 고지해 주는 제도도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체포 구속 이유의 고지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지난주에 배웠던 제9차 개정법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체포 등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제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성원이 어떤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에 체포되거나 구속이 되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통지하고 고지해 줘야 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고지는 전화로.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잡혀가면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뭐 혹시 누구 부모님이신가요? 우리 친구가 무슨 죄를 짓고 그 혐의를 받아 현재 체포되어서 광주 어디 경찰서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보장 중에 마지막이 바로 체포 구속 적부심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체포와 구속이 맞는지를 법원에서 한 번 더 심사받는 거. 이게 이제 체포 구속 적부심사예요. 우리나라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불구속이란 말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불구속이에요. 구속은 이제 구치소나 이런 데 가두는 게 구속인데, 구속되는 경우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요즘은 거의 모든 사건들이 이제 불구속을 원칙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끔가다 TV 이런 데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랄지 PD수첩이랄지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면 분명히 심정적으로 저 사람이 범인인 게 맞아요. 분명합니다. 제가 봐도 분명히 저놈이 범인이에요. 근데 증거가 안 나오면 그건 일단은 무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주 드들강에 있었던 그 간호사 살해 사건, 그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성의 변사체 여성의 그 몸에서 A라고 하는 남자의 그 정액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인정을 해서 내가 이 여자애랑 성관계를 맺은 건 맞다. 근데 나 얘를 죽이진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친구가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살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심정적으로 그놈이 범인이에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풀려났다가 최근에는 이제 증거가 발견이 돼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있어요. 자백밖에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자백을 증거로 못 씁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였어요. 맞아요. 근데 증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죽였어요. 근데 증거가 안 나오면 자백을 했어도 그 자백이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증거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예요. 그래서 이 고문을 통해서 얻은 증거들은 자백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지난번에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나무 과수이론이라 그래서, 동나무에서 맺히는 과일은 동나무예요. 독이 있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나무 과수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불법적인 증거는 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리 헌법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99명의 진범을 놓쳐도 돼요.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동나무 과수이론,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진술 거부권입니다. 이 진술 거부권은 잡혀 들어갔을 때 아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묵비권입니다.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모든 증거는 경찰, 검찰이 찾아라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뉴스 보면 뭐 누군가가 어떤 살해 용의자로 잡혔는데 현재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 그 묵비권이 진술 거부권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또 하나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무슨 혐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포되고 당신에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당신이 발언하는 모든 진술 재판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체포하잖아요. 그것도 절타상의 하자로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미란다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체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그 한국을 바꾼 유명한 사건들을 하나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 제한인데 이 금치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교도소에 갇혀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독방에 가두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접견, 즉 누군가를 만나거나 편지를 제안하는 것들은 합헌이다. 왜? 너가 사고를 쳤으니 그에 상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근데 독방 수용자에게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이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를 위해서 운동 정도는 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운동 금지는 위헌 결정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묶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옛날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화, 소설 이런 것들을 발간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만화인데 그 천국의 계단 만화가 청소년들의 그 건강한 정신 세계를 해쳤다고 그래서 그 만화 작가분이 교도소 들어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헌법재판소에 달려간 거예요. 아니 우리 법은 사실은 명확해야 됩니다. 뭔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청소년의 정신을 해치느냐.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너무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서 천국의 계단이 여러분 볼 수 있는 만화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보세요. 신데렐라라고 하는 그 전래동화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해로울 수도 있어요. 왜? 신데렐라는 보시면 자고 일어났더니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꿈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백설공주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노력 없이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신분이 상승하는 이런 일확천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의 정신을 해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청이도 사실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볼 수도 있어요. 눈이 어두운 아빠가 자녀를 인당수에 빠뜨리고 그 대가로 눈을 떴다? 이거 여러분 정신건강 해로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흥부놀부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안 되면 애를 안 낳아야죠. 근데 능력이 안 되면 애를 많이 낳아놓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형한테 밥을 얻어먹을 궁리만 하는. 이건 마찬가지예요. 정신건강에 다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의 그 성의식을 문란하게 할 예를 들면 아동 관련 성행위, 아니면은 짐승과의 개간, 이런 것들만 출간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서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신 검열도 마찬가지예요. 미결 수용자하고 변호인을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이건 위헌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결 수용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확정 판결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즉 현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 무죄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변호인하고 서신이나
뭐 하는 것들을 검열하는 것이 헌법 위반된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미결 수용자하고 일반인 간의 서신 검열 이건 합헌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편지는 자유롭게 쓰고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교도소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그 편지를 먼저 뜯어요. 뜯어서 편지를 읽습니다. 읽고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에게 그 좀 안 좋은 내용들을 화이트로 지워요. 지우고 편지를 접어서 수용자한테 줍니다.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편지를 써서 밖으로 나갈 때도 그 쓴 편지를 교도소에서 먼저 읽어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내용들을 화이트로 지우고 발송해 줍니다. 이게 이제 서신 검열이거든요. 근데 미결 수용자하고 변호인의 편지를 교도소가 뜯어보는 것은 위헌인데 일반인과 미결 수용자 간의 편지를 교도소가 뜯어보는 건 이건 합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증거를 인멸하면 아직 재판 중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합헌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수용자하고 변호인하고의 서신 검열도 합헌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용자는 이미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변호인 사이의 편지도 교도소에서 뜯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헌 결정이 났던 사건이 이 서신 검열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건데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형성하고 실현할 자유가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하나 있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거 그리고 사제 광고, 사상 전향 제도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그 헌법적인 쟁점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나는 양심상 총을 들 수 없어요. 군대를 가지 않겠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다. 그 일부 종교에서 이명 거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도소를 대신가고 하는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도 현재는 지금 많이 완화가 돼서 대체 복무 형식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삼각형을 표시해 놨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합니다.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따라서 또는 종교적인 자유에 따라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던 친구인데 선생님한테 많이 혼돈났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도 이거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옛날에 여러분 그 국기에 대한 경례 문구가 좀 바뀐 거 아시죠? 옛날에는 그 국기에 대한 경례가 조금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어떤 그 특정한 뭐 어떤 권력자에 대한 이런 그 약간 찬양의 성격이 있다 그래요. 지금 국기에 대한 경례 문구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이 있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사제 광고는 우리 민법에 보시면 언론사가 어떤 잘못된 기사를 실으면 반드시 사제 광고를 하게끔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언론사가 아니 나는 사실은 물론 기사가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나는 기자의 양심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가 약간 팩트가 좀 다르다고 나한테 사죄 광고를 하라? 이거는 내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갔는데요. 우리 현재에서 사죄 광고는 위헌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죄 광고가 없습니다. 사죄 광고가 없고 지금은 정정보도 청구권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이제 그 사실 동아일보 사건이었는데 사죄 광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상전향제도예요. 사상전향제도는 뭐냐면 간첩으로 체포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그걸 써야 됩니다. 나는 지금은 공산주의가 싫고 민주주의가 좋다. 이런 사상전향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심수들 있잖아요. 장기 양심수들. 간첩 생활하다가 뭐 징역 30년 무기징역 이렇게 사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이 사상전향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건데요. 이 직업의 자유는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직업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이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학교 근처에 가보시면 여기로부터 500m 이내에는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교 정화구역인데요. 학교 정화구역에는 옛날에는 극장, 당구장, 납골당, 노래방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 부분들이 사실은 다 헌법재판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 설치해도 된다. 어떤 시설은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극장은요. 원래는 극장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로 올라갔던 이유는 영화 중에는 여러분 종류가 많아요. 어떤 영화는 성인 영화들이 있어요. 성인 영화. 성인 영화도 있는데 어떤 영화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익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낭 소리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터닝 맥카드 뭐 타요 뭐 이런 그 만화 영화들도 있는데 모든 영화 극장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된다 그래가지고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에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유치원, 초중고 근처에 극장을 세울 수는 있는데 반드시 그 극장은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뭐 성인 영화도 모두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대학가에 극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던 판례가 나와 있고 당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초중고등학교 앞에 당구장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구장 가느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없다고. 근데 유치원과 대학 앞에 당구장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아침에 엄마 아빠 유치원 갔다 올게 하고 유치원을 땡땡이를 치고 당구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야 저도 대학에 있지만 대학생들은 땡땡이 치고 당구장 많이 가요. 근데 그냥 출석에 불이익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유치원과 대학의 당구장 금지는 그래서 당연히 위헌입니다. 유치원 간다고 하고 당구장을 가는 아이는 아마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위헌 결정 났고 초중고는 반대로 땡땡이 치고 당구장을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중고 앞에 당구장 설치는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설치 금지는. 납골당은 이거는 그 초중고든 대학이든 납골당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합헌 결정 났어요. 왜냐하면 그 납골당이 그 들어서면 그 아이들이 좀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날마다 생각해보세요. 장의차가 들어오고 그 시체를 태우는 냄새들이 좀 실제로 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납골당이 금지되는 건 합헌이고요. 노래방은 초중고는 합헌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유치원하고 대학은 위헌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가다고 아침에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땡땡이를 치고 노래방을 가진 않아요. 그래서 유치원과 대학 앞에 노래방 설치를 금지한 것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는 합헌, 위헌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옛날엔 여러분 백화점이 그 전국 그 광주시의 버스를 운행을 했어요. 셔틀버스를. 근데 이게 제가 아마 대학교 다닐 때 이 백화점 셔틀버스를 운행하니까 사람들이 백화점 근처에 백화점 갈 일이 없는데도 백화점 근처에 갈 때 시내버스를 타지 않고 백화점 셔틀을 타고 백화점에서 내려서 자기 일을 가보고 집에 올 때도 백화점 셔틀을 타고 집에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옛날 현대백화점 뭐 이런 거 다니실 때. 그래서 이 부분이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님들이 헌법재판소를 가서 그 백화점 버스 운행이 금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화점 사장들이 헌법재판소 갑니다. 아니 우리 직업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셔틀버스 모두 운영을 못하게 한다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 금지는
합헌이라고 했던 결정을 내려서 지금도 백화점 버스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급의 자유를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무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 관련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